많았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재밌을 TV 거예요. 앞에서 소리 질렀을 것 같아. 제대로 된 리벤지입니다. 복수의 시간. 예, 최용림 씨의 그녀가 나오셨네요. 예, 도경수 마담에 반갑습니다. 아니 정말 궁금한 게 최홍림 씨가 매번 얘기한 게 정말 나는 그냥 별로 결혼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목매달아서 매달려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아, 저는 사실은 매달리긴 매달렸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저희 남편을 만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자상하고 성격도 너무 좋고. 근데 결혼을 할 때가 되니까 결혼하자는 말을 안 하고 자기는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결혼을 해야 되겠으니까 돈은 내가 있으니까 결혼을 하자. 저런 여자랑 결혼해! 와 진짜 대단하시다. 최홍림 씨 저는 어디 잘 가신 거예요? 저 어디 가셨어요? 두들겨 패가지고. 아, 전치. 네. 아니, 어쨌든 오늘 좀 안 계시니까 마음 편하겠죠. 아니 그런 이혼녀들에 대한 소문이나 아, 저 그 얘기는 못 들었어요. 몰랐어요? 이 방송 진짜 안 보세요? 아니, 보기는 보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레스가 좀 많이 가르쳐. 여자들을 좋아하긴 좋아해요. 그건 알고 있어요. 신경 안 쓰이세요? 그거 신경 쓰면 저는 여태까지 못 살았죠. 아, 저기 최홍림 씨한테 문자 왔는데요. 혁재가 형수한테 됐은 대로 말 많이 걸지 말고. 여자 얘기보단 재산 얘기 위주로 좀 좀 우리가 좀 도와줍시다. 근데 동치에서 조심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 나와야 됩니다. 옆에 바로 그 자리가 굉장히 참회 자리예요. 목사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예, 목사님이 옆에 계시기도 하지만 이 자리가 원래 그 여자분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맞아요. 예, 이혼하신 분 좋아하시고 잘 찾은 건가요? 예. 잘 맞는 곳에 앉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가 이런 집안이란 결혼하지 마라. 마라. 예. 내가 꼽는 최악의 집안들 다 있으신가요? 엄연아 선생님은? 배다른 형제가 많은 집에는 아버님이 많이 힘쓰신 집안에는 근데 그거 보내지 맞는 마라. 말이다. 아버지의 바람기가 더 유전이 될 수 있으니까. 예, 그거는 시작은 최홍림인데. 아니 너무 여기서 드시 아니 그런데 최홍님 그러는데요. 그 누나들 틈에 끼어서요. 그 여자들하고 노는 게 더 재밌어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형제같이 노는 거지. 맞아요. 난 홍림 씨 보면 참 이뻐요. 정말요? 그 정도는 이와요. 부인. 네. 그 정도는 안 지나가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살수 있어요. 여자들한테 인기지. 뭐 축축하게 밤에 손잡고 어디 주차장에 가정 침대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아. 네, 그러지 않아요. 네. 걱정하지 마. 선생님 혹시 홍림 형한테 문자 받으셨어요? 아니면 전부 홍님이 다 너의 밤을 만들잖아. 아니 근데 선생님 얼마 전에 최홍림 씨가 전화를 주셔가지고요. 너무 착한 사람이 있으니까 꼭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뵀는데 너무 예쁜 여자분이 저쪽 표정 좀 가면서 우리가 그랬네요.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어떤 집안과 결혼하면 안 되는지 우리 도경숙 마담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너무 화목한 시댁은 며느리를 죽인다? 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 근데 저 사실 좀 너무 떨려요. 왜냐면 남편한테 시댁에 조그만한 그 불편한 얘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괜찮아요. 홍림 씨는요 더 심한 얘기 많이 많이 했으니까 했어요. 오늘 아무리 심하게 해도 괜찮아요. 저희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워낙 얘기하세요. 잘한다고 자랑도 많이 했거든요. 저희는 이제 누나가 미국에 세 분이 계세요. 네. 근데 이제 결혼해갖고 처음 이제 그 신혼살림 처음 들어갔는데 그때는 미국의 누나한테 매일 아침 7시에 국제전화를 아침에 하는 걸로 일을 시작하더라고요. 안부 전화? 안부 전화를 매일요. 매일 하면서 아 결혼해서 처음에는 아 되게 화목하고 되게 사이가 좋다 이게 굉장히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나왔잖아요. 스마트폰 시대가 나오니까 이제는 그 누나들과 조카들이 전부 아침에 단체톡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아침을 맞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 톡 소리에 다 일어나서 저희 남편은 아침 한 7시 정도에 누나들하고 조카들하고 그냥 별 얘기도 아닌 단체 톡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제가 약간 소외된 듯한 느낌도 받고 그 내가 무슨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하냐 이러면 뭐 별 얘기는 아니래요. 그래서 뭐 내용도 얘기도 안 해주고 그냥 뭐 톡방에 그러면 도경수 본인은 마담이 없는 없어요? 거. 네, 그래서 식구들끼리만. 네, 식구들끼리만 그들과 굉장히 즐겁게 잘 하더라고요. 또 저희 남편은 그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가정을 다 이렇게 지금도 돈이 많으면 누나들을 뭐 집 같은 거 사줘서 미국에 산 데 몰아서 같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와이프인 입장에서는 그게 저는 참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부모가 있어서 사실은 시부모한테 하는 거는 뭐 제가 당연하게는 하겠지만 이제 다 결혼해가지고 다 각자 가정들이 있는데 열심히 다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남편한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방에 초대된 며느리 얘기를 또 들어봤는데요. 그 방에 초대되는 것도 고역이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늘 참여해서 같이 대화를 해야 되고 자기는 정말 나가고 싶은데 거기서 이모티콘 눌러줘야 되고 그래서 이게 초대된 것도 사실 과히 좋은 일은 아니에요. 정말 제 친구도 그 시댁이 이렇게 단체방이 있는데 시아주버님이 늘 재미없는 개그를 굉장히 남발하시는데 정말 미치겠는데도 늘 웃어드려야 되고 막 돈 주고 이모티콘 사더라고 대굴대굴 구르면서 울고 막 이런 거 붙여드리고 그거 해줘야 안 서운해하시기 편하긴 하죠, 때문에 이모티콘이.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 지금 한번 확인해보죠. 어떻게? 할까요? 네, 최영림 씨? 여보세요? 여보세요? 최영림 씨. 네. 지금 외국 가신 거예요? 아니면 갔다 오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바로 공항에 도착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요. 그래요? 예. 그럼 또 면세점에서 저희들 거 스카프 똑같은 거 20개 사셨어요? 아니, 신발 샀어, 신발. 신발 줄게, 신발. 팬티는 사지 마세요. 진짜 몇 네. 여기 자, 230. 저 복수를 위해서 한 분이 나오셨는데 대화 좀 나누세요. 자기야, 미쳤어? 그래서 대화를 하라니까. 자, 이제 다 계속해서요. 자기야 지금 내가 한 얘기는 안 들었지? 내가 너 방송하지 말라 그랬지. 이거 리얼이다, 리얼이야. 아니에요 언니가 오셔서 홍림이 오빠 칭찬 엄청 많이 하셨어요. 시댁 너무 화목하고 우리 아내가 나 칭찬하면 자기만 올라가지 나는 깎인단 말이야. 내가 방송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제발절인다. 최영림 씨. 네. 혹시 그 아내분이 최영림 씨가 네. 이게 누나들하고 화목하게 톡하면서 단체 채팅방에서 재밌게 노시잖아요. 매일 안부 전화하신다면서요? 매일 하죠. 예. 예. 왜 아내는 초대를 안 하셨어요? 굳이 초대해야 되나요? 그러면 거기서 있었던 일이나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전해주거나 그런 적은 있으세요? 부부끼리 굳이 비밀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굳이 다 얘기하면 그걸 비밀이라고.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 예. 저 개인적으로는 부부는 무조건 비밀이 있어야 되고 뭘 비밀이 있어? 우리 가족 얘기잖아. 가족 얘기를 아내가 아무리 좋게 받아들이려고 해도 여자는 정말 좋게 못 받아들여요. 형님 저 형제예요. 혁재야. 예, 형 일단 야, 중간 혁재야. 내가 잠깐 우리 와이프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까 아내에게 부탁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방송에서? 네, 딱 하나 있어요. 예. 그 마담들 중에 네. 누구? 오영식 씨를 제일 조심하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왜 옆에 앉았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식사 잘 하시고요. 예. 예. 다음 주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도경숙 마담. 저는 사실 저런 상황이라면 제 자존심상 용납은 안 될 것 같은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저희 남편하고 결혼을 해야 한다면 저는 제가 저희 남편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결혼할 당시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수준에 안 맞는다고 다시 해오라고 하면 저는 해갔을 것 같아요. 해가지고 아니 근데 아니 해갖고 가서 저희는 저희 남편의 인간성을 알고 제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남편한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해서
결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저에 대한 불만을 시댁 식구들이 남편한테 약간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그럴 때 저희 남편이 누나들한테 너네들 다시는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내가 사는 거라고 다 평정을 해놨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혼수를 해갖고 오라 그래서 해갖고 가면 엄마한테 야단을 치면서 혼수를 다 뺏어서 올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진짜 남편 바라기시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동을 근데 간 다음에 어떻게 뭐 이런 거 돌려보낸다 한더라도 그걸 돈으로 안 바꿔줘요. 사실 아니 그래도 제가 마음으로 위안을 삼을 것 같아요. 혼수라는 게 진짜 남편이. 쓸데없는 오영 씨는 게 조심해야 돼. 아니 진짜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알겠어요. 아니 우리 어머님이 혼수 없는 돈에 우리 빚 갚아야 된다는데 그 한복을 동대문에 가가지고 영시 씨 사계절을 해주시는데 저는 경제 정말 규모가 달라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나는 좋은 옷 한 벌을 갖고 싶었는데 정말 그 저렴한 한복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주시는데 한 번도 못 입었어요. 진짜. 우리 양쌤 변호사님. 저도 좀 아름다운 마무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 어머님 안 그러셨고 저희 아니 왜 뒤늦게 왜 그러세요? 앞에 거만 나갈 겁니다. 결혼할 때 네. 저희 남편이 제가 한다 그러고 자기 돈으로 TV도 사고 쇼파도 사고 다 했어요. 진짜 멋있다. 네, 저희 남편 네 거 내 거에 대한 거는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생각해요. 아니, 본인이 했어요. 최영림 씨가 그거는. 다 했다고요? 저기 TV 그때 당시 PD 잘 살았잖아요. 그랬는데도 돈이 없어 난 본인이 결혼 못한다 그랬더니 좀 얘기 좀 하게 좀 아니 말이 안 맞으니까. 아니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정도 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돈 가지고 그때 이렇게 PDP라고 그래갖고 TV 이제 그 벽걸이 처음 나왔을 때도 1,000만 원씩 했던 그 TV도 본인이 다 샀고 백화점 가서 그래. 식탁도 자기가 본인이 샀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럼 뭐해 가신 거예요? 저는 사실은 안 해갔어요. 결혼할 때는. 네. 근데 턱영석 씨도 돈이 있었는데 왜 최영림 씨한테 그걸 받으셨어요? 네, 저도 있는데 저도 이제 엄마가 같이 가서 준비를 해주려고 했는데도 본인이 하겠다고 하고 저는 이제 뭐 자잘한 거 같은 거는 제가 준비는 했지만 남자잖아요. 큰 거 이렇게 해가지고 백화점 가서 본인이 다 카드로 계산하고 그때 그랬었어요. 집은 이제 제가. 집을 덕영석 씨가 하고 순서를 세워놓구나. 지금 도경숙 마담과 다른 마담의 차이점을 보세요. 예. 작은 남편의 자랑을 크게 키우고 자기 큰 자랑을 감추는 저 믿어. 저 믿어. 이분 훌륭한 분이에요. 박수 한번 주세요. 최영림 씨는 정말 감당 훌륭한 분이에요. 다 모여서 뭐 시어머니 성토하고 막 그럴 때 그 남편을 위해서 어쨌든 남편을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안 나올게요. 도경수 씨 끌이 안고 혼자 돌진이 해. 아니 오영 씨 마담이 꼭 나와서 비교가 돼야 돼. 얼마나 역할 큰데요. 네. 어메너 선생님이 언제 화내시겠어요? 긁어줘야 화를 내시죠. 꼭 필요한 분이에요. 박수 씨가 다 같이 박수 한번 주세요. 이러는데 다 박수 치는데 영신 누나만 진전을 치면서. 최영림 씨랑 도경수 마담님은 두 분은 그렇게 막 오래됐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잠잘 때 그런 걸 느껴요. 어떨 때? 실험 때는 각을 져서 자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마주 아내는 나를 바라보고 나도 아내를 바라보고 정말 힘든데 한 번 정도 돌아 눕고 싶은데 그게 또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정말 긴 시간을 이렇게 잤다가 깊이 아내가 잔 것 같으면 한 번 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우리 아내도 안 그러면 욕상 걸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니까 저도 이제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저희 아내는 되게 많이 움직여요. 이게 위에서 잡아줘요. 처음에는 이렇게 자잖아요. 그 다음에 한 5년 되니까 마침 이렇게 하얀 옷인데 이렇게 자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길면 이렇게 자는 게 정상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등을 맞대고 이렇게 자야 되는데 우리 아내는 이게 있잖아요. 이게 정말 오래된 것 같은 조금 완벽주의예요. 자기 남편은 흠잡히지 말아야 되고 자기 자식들도 흠잡히지 말아야 되고 또 자기가 보는 데서 옷 같은 것도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건데 여기 또 남자들한테 물어보겠는데 부인이 사다 준 넥타이 마음에 들어요?
안 되지. 아니, 몰라요. 여기 다른 나는 여자가 보는 색깔하고요, 남자가 보는 색깔이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내가 제일 신경 나는 게 뭐냐면 뭐 나한테는 저머니 이게 올해 유행인데 그건 떠나며. 그리고 고를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 친절히 이제 맞아요. 이렇게 자꾸 이거 해서 끝난데 다른 데로 가자 그러죠. 근데 저 사람은 이제 사다 주고 왜 안 매느냐. 근데 그렇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할 수도 없고 속으로는 안 드는 거야. 색깔이 다르니까. 근데 왜 안 매느냐고 자꾸 그래. 어쩐지 안 매더라고요. 제가 많이 근데 나는요 결혼식 때도 머리에 기부를 안 바르는 사람이야. 노타이로 나오셨어요. 그러네. 아무도 넥타이를 안 메고 나왔어요. 나는 왜 넥타이뿐만 아니라 선생님 넥타이뿐만 아니라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신혼 때 옷을 이렇게 사다 주더라고. 나는 싫은데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 옷을 사다 주더라고. 그걸 입었으면 좋겠거든요, 남자친구가. 근데 한 번 정도는 입어봤는데 너무 어색해서 못 입겠더라고. 그래서 싸워가지고 저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옷 신발은 안 사죠. 옷 신발은 안 본인이 사주겠다. 알아서. 본인이 알아서 하더라고. 본인이 우리 알아서. 남편은 그래도 제가 사주는 옷을 입는 편인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그 누나가 사준 거 안 입으면 입을 옷이 없잖아요, 형님은. 저는 이 옷이 딱 그냥 하나입니다. 아니 근데 지난번에 뭐 저번에도 이 옷 입었던 것 같아, 입었어. 맞아. 이것만 겨우 어디서 보여가지고 도경수 마담님은 좀 먼저 싸우고 난 다음에 화해를 먼저 저희가 보기에는 최용림 씨가 할 것 같은데 다가와서 네, 저희 남편이 먼저 하기는 하죠. 네. 저도 A형이라 말 좀 안 걸어줬으면 좋겠고 화가 안 풀렸는데 본인은 막 풀어야 되는 성격이니까 뭐 마트를 가자, 뭐 영화 보자 이제 이러면서 제가 그냥 묻어가면서 그냥 풀리는 스타일이에요. 행복할 줄 알라고. 결혼 11년 동안 아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한 거는 딱 2건밖에 없어요. 먼저 딱 2건. 2건 다 한 건은 무릎 꿇고 울면서 용서를 빌었고 2건 다 그랬대? 그래 무릎까지 무릎 꿇은 거는 내 앞에서 방귀 껴가지고 방귀 껴서 이혼하자고 내가. 야, 이게 무슨 방송이 이거 근데 괜찮아요. 저희 남편이 진짜. 그런 거 너무 싫어해서 아직도 저희는 아니 방구를 그게 그 생리적으로 나오는 건데 그래도 어떻게. 제가 미치겠어요. 그랬어요. 너무 불편해요. 삶이 그게 그런 아니 상황이 부분에. 어땠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때 혹시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을 저질 수 있었어요? 그냥 저도 모르게 생리적으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은 굉장히 깔끔한 성격이라 여자가 샤워하고 옷 훌러렁 벗고 나오는 거 되게 싫어하고 저희 남편 지금도 제 앞에서 수도꼭지 물 틀어놓고 소변을 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저 너무 같이 자면서 안방에 화장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같이 자는데 새벽 3, 4시에 일어나면 그런데도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마루 화장실에 가야죠. 어떻게 그러냐. 마루 화장실. 아니 근데 그 일로 무릎을 꿇으셨어요? 화를 엄청 냈나 봐요. 화를 굉장히 많이 내면서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장난으로 얘기해서 뭐 어때서? 그럼 어떡하라고? 생리적으로 나오는데 막 그랬더니 막 정색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너 같은 여자랑 못 산다고 3일을 말을 안 했어요. 진짜로. 우리 집이랑 정반대. 저처럼 무릎을 꿇으세요. 소리가 나면은 일단 박수를 쳐줘. 박수를 쳐줘요. 그 소화가 잘 된다는 웃기잖아. 의미잖아. 그리고 또 저는 이게 이런 말 하면 또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딱 장전이 되면은 여러 가지 그 세기 아주 그 기술을 저희가 또 기회는 왔구나 그러면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또 관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몇 방이 나오냐 뭐 이런 거 있잖아. 서방님 이번엔 3방 쏠 수 있어로 자 나갑니다. 빵빵빵 근데 그건 부부의 취향이니까 사실 어쩔 수 없지만 웃기잖아요. 사실 웃기니까 서로 그게 웃기려고 노력하는 거지 우리는. 무릎 꿇고 빌 때까지는 3일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기를 하자 그랬더니 탁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잡았어요. 미안하다고. 근데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사과를 안 받아줘요. 현관 앞에서 제가 미안하다고 울면서 제가 막 이렇게 울면서 자존심 상했겠다. 해서 내가 한번 과감하게 좋아. 그 대신 방구는 절대 끼지 마라. 그리고 조건에 제가 딱 하고 또 한 번은 그 핸드폰이었죠. 핸드폰 추적 장치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니 그때는 왜 핸드폰 추적 그게 있었잖아요. 신혼초예요. 정말 신혼초인데 저희 친구는 신랑이랑 그거를 같이 위치를 공유를 하면서
남편이 어디 가고 뭐 이런 거를 한대요. 근데 저는 진짜 장난으로 남편이 자고 있길래 그때 핸드폰으로 뭘 눌렀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진짜로 추적 장치를 열긴 열었는데 그게 된지를 제가 몰랐죠. 근데 그다음부터 저 핸드폰으로 남편 누가 뭐 어디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자기 어디야 이랬더니 분당이라고 떴는데 자기 양재동에 있다는 거예요. 의심이 가요, 안 가요? 그다음부터 제가 몇 번을 이렇게 거짓말 하나 봤는데 할 때마다 맨날 거짓말 시켜요. 뭐 개포동이면은 뭐 어디 지방에 가 있고. 당연히 부부싸움 할 만 하잖아요.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이면은 뭐 그 장치를 한 여성분이 100% 잘못했죠. 근데 상대가 최홍림 씨라면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알았어요, 본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서 나는 너랑은 진짜 못 살겠다. 그리고 엄마 아빠 오셔라. 나는 이제 막 이혼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정말 각방을 제가 썼던 걸로 기억해. 그죠? 처음으로 각방 각방을 제가 처음으로 쓰고 얼굴도 보고 싫다고. 저는 나는 이런 여자하고는 내 상식에 벗어나는 제주도를 같이 가려고 예약을 했는데 본인이 다 캔슬까지 해놓은 상태였고. 그러니까 이게 방귀 낀 사람이 화낸다라는 경우가 아닐까 모르겠네요. 누구 편에 형님? 아니, 딱 끊었는데 우러러 자기는 잘못이 없었어. 네, 그럼요. 어떻게 잘못해? 봐라, 양재동에 있는데 분당에 있고. 이런 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못 들었어요. 이혼 얘기가 너무 커지니까. 아니,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게 뭔가가 있어서 화를 더 낸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네. 양재동 간다고 얘기했는데 약속이 가는 길에 오늘 못 만났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뻥치네. 날 보면서. 지금도 무슨 약속이 비슷해요. 양재에서 분당으로 바뀌는 약속이거든요, 세상에. 개포동인데 어디 막 경기도 어디가 있었고 분당인데 뭐 어디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그 처음에 위치 추적할 때가 오류가 많이 났었대요. 그래, 잘못된 경우. 왜 그러세요? 아니요, 진짜로. 정말? 왜 또 갑자기 멀쩡한 기계 탓을 하는 거야? 아니, 가족을 지켜야지. 아니, 멀쩡하지 않았어. 저희도 별로 싸움을 잘 안 하는데 제가 이제 중국에서 있다가 집에를 왔는데 청소를 이렇게 하는데 소파에 여자 머리카락 이만한 셀프니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막 하면서 막 찾으러 다녔죠. 소파부터 시작해서 침대로. 근데 저기 그 골프 이렇게 퍼팅 연습하는데 똑같은 머리카락이 하나가 또 나왔어요. 근데 냉장고를 열었더니 저희 남편 절대 하지 않는 김치가 이렇게 썰어져 있는 김치가 있고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정말 이상한 거예요. 여태까지 남편에 대한 믿음이 확 깨지면서 200회 특집에 이게 무슨 일이야? 저희가 진짜 결혼을 처음으로 제가 큰 소리 치면서 싸웠어요. 이거 뭐냐고 막 그랬더니 뭐 자기는 죽어도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현관에 그 인터폰 있잖아요. 거기를 딱 갔어요. 딱 가갖고 인터폰에 이제 누가 집에 여자가 왔으면 찍혀 있잖아요. 진짜요? 네. 딱 갔더니 인터폰이 싹 다 지워져 있는 거예요. 인터폰이 싹 다 지워져 있는 거예요. 이거 머리가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내가 난 너랑 못 산다. 내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네가 나한테 믿음을 안 주면 내가 어떻게 사냐고. 저희 남편이 여태까지 여자를 되게 좋아하지만 여자 문제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속썩이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말만 그랬지. 근데 정말로 우리 신랑이 방송에서 했던 여자 문제, 여자 좋아한다 이런 게 이게 진짜 여자를 좋아하나 보다. 나 모르게 하는 게 딱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캐고 물었지. 자기는 진짜 모른대요. 근데 내가 이거를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덮었어요. 내가 보지 않는 거고 내가 어떻게 캘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또 중국 가야 돼. 옆에서.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야, 진짜? 누구예요? 저희 아내가 소파에 머리카락이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소파가 그렇죠. 엉덩이에 붙어올 수도 있고 뭐 옷에 소파에 붙어올 수도 동전도 있고.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진짜로. 그런데 소파 뭐 당신 거겠지 아니면 뭐 옛날에 뭐 왔겠지. 그냥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의심을 하더라고. 근데 아내가 또 이제 바닥을 이렇게 하면서 또 머리카락 또 나온 거야. 머리카락만 찾으러 다닌 거죠. 왜 머리카락 또 나왔냐 이거지. 그러니까 나는 아닌데 그러니까 뭐라고 변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화를 내면 더 이상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김치는 뭐야? 화를 못 내겠고 김치는 내가 보기에는 우리 아줌마가 했든지 우리 누나가 와서 했을 거예요. 우리 누나가 두번 왔거든요. 인터폰은 왜 지우셨어요? 인터폰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말을 못하는 사건들이에요. 근데 인터폰이 딱 지워졌더라고. 와이프가 딱 보는 게 지워졌더라고. 인터폰이 전체가 다 그래서 이제 지워졌어요. 모든 사건이 내가 다 뒤집었어. 지운 거지. 그렇잖아요. 인터폰도 지워졌지. 그래서 아줌마한테 연락이 왔어. 머리카락을 떨어뜨리고 아니 갔다고? 연락해서 혹시 내 머리카락 내가 지금 저 죄송한데 제가 좀 몸이 너무 아파서 한 몇 개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대신 다른 분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난 사실 아줌마 머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아프니까 약간 항암 치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거야. 그 아줌마 바뀌었잖아. 이윤성 씨가 해가지고 바뀌어졌어요. 아줌마가 청소가 안 돼. 아줌마가 머리가 빠지신 거예요. 항암을 하는. 예, 그 머리. 아니. 단발 아줌마 머리 아니에요. DNA 테스트라는 게 이 형님이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가지고 뭐 하는 형님이야? 이거 정말 오해시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다 오해시네. 결백하면 당황해야 할 필요가 없잖아. 아니 명백하게 문제가 생기는 게 있으니까 000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의심하잖아. 당연히 나래도 의심하지. 그러니까 할 말이 확 없는 거야. 하나면 더 이상할 것 같고 머리카락이 나왔잖아요. 그럼요. 근데 머리카락이 나왔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 문제는 사주 후에 저희가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꼭 배틀을 하다 보면은 나도 웬만큼 세게 나오거든. 근데 다른 분들은 엄청나. 그리고 이거 보셨죠? 다들 이러고 살아요. 이게 뭐야? 아니 지금 폭탄 돌리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들만 발을 빼. 왜? 그 중에서 최홍림 씨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그렇죠. 저예요. 예. 적어도 홍림이 형님은요 바람을 피면 집에서는 안 할 사람이에요. 그럼. 딴 데서 날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기분이 이상한데? 좋은 거 같기도 하고. 딴 데서 날 사람인데? 형은 절대 집에서 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점은 제가 보증을 할 수가 있어요. 매우 붙어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대화도 많이 하시고. 예, 대화도 많이 하고 사실 서로 지루할 시간은 없는데 저희 남편은 대화를 많이 하는 것 치고 그러니까 질적으로 좋은 대화는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집중을 안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저께 같은 경우도 서방님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후배가 그 이혼했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우울증이 걸렸는데 막내 아들을 예뻐했었는데 미워했대요. 그러니까 에? 그러니까 누가 우울증이 막내 아들이 걸렸다고? 아니요. 아무도 안 드는 거네.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우울증이 그 후배네 이렇게 걸렸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후배가 우울증이 걸려갖고 이혼을 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부인이 이제 우울증이 근데 왜 막내 아들을 미워해? 아니 그러니까 우울증이 걸려갖고 막내 아들을 미워하게 돼. 얘기를 하다가 조금만 길어지면은 얘기의 맥락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는 산만한 거죠.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 집중하지 않는 거. 생각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딴 생각을 하시는 거죠? 좀 간결하고 짧게 문장을 짧게 해서 가지면 이해를 하는데요. 진짜 이렇게 섞이 막 주어 동사가 막 섞이기 시작하면 복합 문장 나오고 그러면은 좀 사실 이거 여자의 문제예요. 만연체. 예, 왜냐면 이게 5분짜리 얘기를 들어봤자 처음에 얘기 나온 얘가 무엇을 했다로 끝나요. 근데 얘에 대한 설명이 한 3분 들어가면서 얘가 누구의 뭐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다는데 그 무엇에 대한 설명이 또 한 2분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대명사가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정확한 그녀가 옌지, 겐지, 처 앞에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 여자들끼리는 알아듣죠? 너네들끼리 하는 아니, 지금 김미아 마담 얘기는요. 네. 처음부터 막내가 우울증에 걸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아마 막내가 윤학장님은 아니 이를테면 그렇게 하면은 근데 걔는 왜 우울증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면 괜찮아요. 제가 환자를 볼 때 비나법이다. 어디가 불편해서요? 얘기하면 길어. 길면 안 돼요. 길면 안 돼요. 길면 안 돼요. 자, 지금 어디가 아픈지부터 얘기하세요. 나머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얘기 길면 안 돼요. 제가 말하는 직업인데 말을 조리 있게 못했겠어요. 근데
집중을 안 해, 집중을. 조금만 길어지면. 민 교수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그런 묘한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나한테 자기가 쓰던 뭐 가방을 줬어. 이러면 돼야 되는데 내 친구를 혹시나 잘 모를까봐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내 친구 영미 알지? 걔가 그 영미가 걔 강남에 얼마 전에 걔 시집 집 이사 잘 갔던 가네. 애인데 이번에 걔 아들 취직했잖아. 그래갖고 그 취직이 정말 좋은 회사였더라고. 그래가지고 걔가 가방 모르겠는데 그 중에 하나 그거 있지. 더 알아듣겠어. 이런 거. 그런 걸 주더라고. 그런 얘기들이. 뭐 그런 아니 근데 얘기들을 하고 얘기를 있냐고. 하다 보면 친구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저희 남편이랑 저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서로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대화가 많이 끊기질 않고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우리 저기 동치미 식구들은 언제부터 좀 대화가 내가 좀 줄어드는구나를 느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아내한테 이제 막 대화를 하려고 내가 시도를 해요. 근데 왜 대화가 끊어지느냐? 무슨 사건을 대해서 얘기하든 무슨 이유를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대로 아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그 단어가 맞는 줄 알고 던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쭉 던지면 우리 아내는 그러면 좀 이렇게 받아주면 되잖아. 아 그게 아니고 그렇게 쓰면 안 돼. 이때는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렇게 했어. 또 얘기가 나가는데 이렇게 무식해? 대화가 무식해. 그런 얘기가 많이 그래. 대화 단절이야. 이 대화 꼭 단절이에요. 그러면 단절의 원인이 도경숙 마담님.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 남편은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요. 특히 영어 얘기할 때 이렇게 뭐 뚝 잘라서 얘기한다거나 발음이 정말 틀리게 얘기한다거나 정말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무식하다고 저는 그냥 얘기를 해요. 아우. 그렇지만 표현을 네? 그냥 그 무식하다는 건지 장난. 왜 이렇게 무식해? 웃으면서 하는 얘기인데. 웃으면서 얘기했지. 찢어져. 찢어져 여기가. 무식한 사람한테 무식하다고 상처받아. 200회는 200회네요. 가전제품 150만 원 상당의 상품이 걸린 스피드 퀴즈 대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건지 저희 동치미 과상 부부가 한번 시범을. 식성이 나온다면 거의 맞출 것 같은데. 1분 안에 가장 많이 맞추시는 분이 이기시는 거예요. 네. 자, 시작! 1분입니다. 이거저거 섞은 밥? 비빔밥, 맨날 나더러 하라는 거? 다이어트,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속 시원한 프로그램? 동치미, 우리 동치미 제일 철딱선이 없는 사람? 최영님, 자기는 많고 나는 별로 없는 거? 돈. 올킬입니다, 올킬. 두 분이 굉장히 잘 맞았어요. 누구야? 왜 철딱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최영님이라고 해? 우리 동치미 제일 철딱선이 없는 사람? 우리 동치미 제일 철딱선이 없는 사람? 최영님. 미안해. 0.5초 내 망설였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잘 맞는데 두 분 한 번 결혼을. 자, 그러면 첫 번째 도전팀. 이거 사전에 전혀 공개가 안 된 얘기들입니다. 준비, 시작! 엄마가 얼마 전에 해다 준 음식. 4글자. 엄마가 자기 좋아하는 거. 생선. 자기가 좋아하는 생선 엄마가 해다 준 음식. 단어를. 통과. 아니, 왜 그래? 4글자. 몰라. 통과. 자기가 나 결혼할 때 결혼하기 전에 사준 선물 있지. 시계. 오케이. 빨리.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막 성 위조해가지고 부모님 보여주고 했던 거. 3글자. 학교 다닐 때. 설명을. 자기가 여자 좋아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여자. 자기가 여자 좋아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여자. 3글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 중에 유행경? 아니. 자기 여자 좋아하는데 그 중에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잖아. 자기가 골프도 가르쳐주고. 좋아하는 여자도 많지. 그러니까. 이거.
하셨죠? 일부러 안 했죠? 들킬까봐 아내 앞에서.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잘하는데. 우리 형님 대답을 안 하는 홍님 형도 대단하지만 150만 원 가전제품 받으려고 당신이 좋아하는 여자. 형수가 더 이상해. 대단해. 아니, 자, 결론은 일단 정답은 우리 몇 개? 2개 맞추셨어. 야, 이거 재밌다. 섭섭했던 사건들도 많고 잘못했던 사건들도 많고 근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사과를 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오래된 부부한테 필요한 거는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그거를 받아주는 용서 이런 걸까 아니면 아우 뭘 그걸 또 다 치고 와서 파헤치고 그러나 그냥 아유 묻고 넘어가 침묵이 또 맞는 걸까 그거는 뭐 부분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 얘기를 최용림 씨의 이야기로 듣겠습니다. 어우, 멋지시네요. 상조에서. 상조에서 하면 좋아요. 멋있는 남자. 자, 그 새벽 당신 옆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해? 그 새벽? 네. 그 누구나 다 자기가 정말 힘들 때 내가 너무 힘들 때 누가 옆에 있으면 그 위로가 되겠고 이렇게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힘들 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을 때 그 비참하고 쓸쓸함은 배신감 이런 건 더더욱 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아내가 중국에서 이제 저 때문에 이제 사업을 하고 뭐 일을 하는데 내가 걱정할까봐 힘들다는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합니다. 그리고 전화도 큰 일이 아니면 큰 사건이 아니면 되도록이면 낮에 하지 밤에는 안 해요. 그런데 저는 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거의 한 10시 정도 되면 전화를 무음으로 아예 꺼놓는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잤으니까 저한테 새벽 4시에 이제 눈을 뜨고 이제 제일 먼저 보는 게 몇 시인지 확인하고 문자 왔는지 보는데 11시 반에 전화가 와 있는 저희 아내더라고. 근데 한 번 정도는 이해가 갈 수 있잖아.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는데 한 4번이 동시에 쭉쭉쭉 사라고 적혀 있더라고. 그래서 걱정이 덜컹 나는 거예요. 전화를 핸드폰을 했어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말 안 해.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 왜 무슨 일 있어? 얘기해봐. 왜? 뭔데? 그러니까 딱 하는 말이 내가 왜 당신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집에 10시 반에 딱 오니까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집이 이렇게 철철 넘친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지친 데다 뜨거운데 막 철철철 넘치니까 가구 위에 다 이렇게 하니까 아내를 막 속이 상하는 거야. 속이 상하는데 속상할 때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화하겠어요?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니까 너무 속상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3시간, 4시간 동안 혼자 물을 다 펐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내가 전화했을 때는 다 퍼서 지쳐서 이렇게 앉아있을 때 마침 내가 전화했는데 속이 상하니까 펑펑펑펑 울더라고 아내가, 와이프가. 그때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옆에 있어줬어야 되는데 내가 집에 있었으면 내가 같이 도와줬으면 이 힘든 일을 같이 해결했을 텐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세상에서 제일 미안했던 거는 빚을 져서 아내가 갚아줘서 온 것도 미안하지만 그 힘들어서 집에 갔는데 별이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철철 넘치는 그 집에 다 이렇게 눈에 선한데 물이 꽉 물고 있을 때 아내 혼자 다 새벽에 다 펐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 제가 11년 동안 살면서 그게 제일 미안하고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는 거. 당신한테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아이고, 너무 세상에. 이 얘기 전에 하셨어요?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네, 했고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집을 이제 이사를 갔는데 주인이 온수기를 바꿔주면서 제가 출근한 사이에 물이 터진 거예요. 근데 집에 핫수구라고는 그 세탁기 수도관 그거 하나인데 거기가 막혀버렸으니까 거기가 이제 주방부터 방 온 집안 여기까지 발목까지 물이 다 찼는데
저녁에 깜깜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차니까 관리소에서 연락이 와서 급히 들어간 거예요. 그 전기를 다 내린 상태예요. 위험하다고 전기는 안 넣어주죠. 핸드폰 배터리는 없어서 그 핸드폰 불빛으로 이렇게 물을 퍼내다가 배터리가 나가니까 그 깜깜한데 퍼내면서 넘어지고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막 남편한테 이제 통화가 됐는데 정말 내가 남편한테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얘기를 막 진짜 제가 뭐 쉬운 사람처럼 남편한테 막 해댔어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고생해야 되고 막 정말 가슴속 남편한테 한 번도 돈 얘기 갖고 자존심 얘기해보지도 않았던 내가 그때는 뭐 쉬운 사람처럼 남편한테 그렇게 막 내가 막 하고 나서는 어머 나 왜 이랬지? 어머 나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남편한테 막 해댄 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남편은 이제 미안하다고 너 너무 고생한다 그러고 막 사랑한다 그러고 막 하는데 아우 되게 미안해하고 지금까지 저는 이제 그게 이제 막 남편 너무 미안해서 와서 더 잘해주려고 하고 남편도 이제 그것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요즘에 되게 잘해주고 그래요. 그러고 있어요. 서로 잘해주는 걸 느껴요. 그렇구나. 네, 서로 우리 아내도 나한테 더 잘해주려고 느끼고 저도 그런 거 서로 느끼고. 근데 너 진짜 그게 왜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이 정말 말밖에 어떻게라는 말밖에 진짜 무기력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서울이라 뛰어갈 그게 너무 수는 없는 답답한 거고. 거죠. 그럼. 근데 저는 기승전결이 잘 안 맞아요. 잘 못 써요. 알고 있던 논설문도 아니고. 편지를 언제 써보고? 저는 원래 편지 쓰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연애 편지도 많이 썼고. 그래도 2장씩이나 썼네. 아니 세 장. 제가 오늘 편지 대본 보고 편지 썼냐 그러니까 자기는 안 썼대요. 새로 오는 사람 여기 동침이 온 손님들이 썼다고 자기는 안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쑥스러워서. 그래서 이거 제가 읽는 것보다 아니 아니야. 와이프가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저는 남편이 읽어야지. 잘 못 읽어요. 그래서 글씨를 잘. 글씨 완전 옛날 스타일이야. 연애 편지 단풍잎 말려갖고 여기다 코팅해갖고 옛날 스타일. 자, 도경숙. 예. 네? 제가? 계속해서. 네. 아 자기가 읽어야지 왜 내가 읽어주니? 남편이 읽어야 그래. 자, 뭔가 읽다 보죠. 자. 있나 봐. 사랑하는 경숙에게 어떻게 자기가 이거 나와 결혼한 후 사고치는 채용님 아내로 그리고 별이 엄마로 살아온 당신에게 당신은 참 특별한 사람이야. 한국에서 중국으로 전화를 하면 항상 내 걱정뿐인 당신. 당신 괜찮냐고 물어보면 언제나 괜찮다고 나만 챙기라고 하는 당신. 어떻게 그렇게 큰 산처럼 내 곁을 지켜주고 있는지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든든한 산이 되어주고 싶었는데 모자란 나는 당신에게 기대만 하는구나. 어쩌면 나를 만나지 않았으면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었을 당신.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이 찢어진다. 이건 진심이야. 사실 이 편지를 쓰면서 큰 약속과 멋진 다짐을 쏟아내고 싶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공수표를 날리고 싶지 않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약속은 늘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겠다는 거. 그리고 정말 건강 잘 챙겨서 끝까지 당신 곁을 지키겠다는 거. 그거밖에 없다. 미안하네. 이렇게 작은 것밖에 해줄 수 없는 남자라서 그리고 고맙고 그런 모자란 나를 언제나 믿어주고 지켜줘서 정말 사랑한다. 당신의 모든 걸. 여기 쓴 글이 내 진심인 것만 전해진다면 난 정말 행복한 것 같다. 먼 차지에서 건강 잘 챙기고 먼 미래의 행복보다는 오늘 이 순간 행복하게 살자. 고마운 아내 도경숙. 이번 생의 유일한 사람. 내 유일한 동반자.
당신이 있고 우리 별이가 있어. 내 삶은 축복이고 행복이다. 사랑해. 못난 남편 최웅님. 아유, 아유, 세상에. 야, 진심이 정말. 아유, 진심이 묻어가네요. 예. 석장이나 쓰셨네요. 펜을 잡으니까 잡기 전에는 무슨 얘기를 하지? 그랬는데 펜을 잡으니까 계속 이렇게 잘해준 것도 많은데 잘해준 것도 많아요. 저는. 근데 잘해준 건 하나 생각 안 나고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더더욱이 중국을 보냈다는 그 미안한 마음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막 이렇게 쓰여지는데 뭐 기승전결 썼습니다. 진심이 절절히 느껴지는 편지였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건강이 사실은 막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신장이 얼마 26%도 안 남았는데다가 요번에 제가 와서 건강검진을 다시 보러 갔는데 그 콩팥이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밥을 계속 먹고 집에서 밥을 소금기 있는 음식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되게 좀 약간 심각한 상황이어서 의사 선생님도 혹시 지금 최웅림 씨가 빈혈이나 어지럽다고 안 그래요? 이랬는데 이 며칠 지금 계속 그렇다고 하거든요. 네, 어지럽다고 그래서 지금 되게 걱정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빨리 제가 이제 뭐 잘 돼도 들어와야 되고 안 돼도 빨리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병 형님이 분장할 때 홍님아 너랑 나랑만 조심하면 된다. 다른 사람 괜찮은데 너하고 나하고는 오늘 끝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동침이 이제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 예. 그때랑 분위기가 다르네요. 그렇죠. 그때랑 분위기 똑같은데 오늘만 틀려. 오늘만 이상해. 저는 분장하는 것도 봤거든요. 예. 저는 그 분장사님이 떠시는 줄 알았는데 그분은 가만히 있고 이분들이 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합니다. 원엽 씨는 너무 편안하죠, 사실. 저의 이제 어떻게 보면 앞날이시잖아요. 앞날. 근데 앞날 중에 잘된 날도 있을 거고 잘못된 날도 있을 텐데 어떤 라인을 갈지 오늘 나의 미래를 누구를 택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평선님 저도 TV에서 뵀을 때는 저런 남편 정말 사랑스럽다 이랬는데 얄미우시네요. 남의 미담을 이렇게 미담 파괴자. 네, 파괴자. 옆에 한병 원장님이 인기가 없었을 때가 없었는데 오늘은 바닥을 치네요. 조금 그러네요. 우리 공영수 공영수 또 속상하다. 얄밉지는 않아요. 그렇지. 또 그리고 또 동치미의 최홍님을 만든 분이죠. 그렇습니다. 국민이 쌍칼만큼이나 유명한데요. 그럼요. 동치미에서 최웅림 씨 빼면은 사실 용됐잖아요. 네. 진짜 용됐죠. 저는 저 때문에 남편이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남편 절대 인정을 안 하죠. 저는 이제 처음에 결혼을 했을 때 저희 남편이 굉장히 촌스러워요. 지금도 사실은 저 옷 입는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과한 캐릭터와 그렇지. 아시죠? 토끼. 토끼부터 시작해서 저는 매번 그걸 잔소리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걸 딱 놨어요. 왜냐하면 얘기하다 보면 싸움이 되니까. 저도 났어요. 저도 잔소리를 계속 했어요.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스타일로 남편한테 옷을 입히고 하면 너무 예쁘고 고급지게 입힐 수 있는데 제가 사준 옷은 절대 안 입고 제가 사준 명품 옷에 심지어 이렇게 캐릭터 마크를 박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저는 되게 동치미 3년 하면서 저희가 의상팀이 있잖아요. 네네. 나는 홍림이 오빠가 제발 의상팀이 주는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아니 자기 돈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작진에서 해주는 건데 왜 홍림이 오빠는 3년 내가 늘 고집을 하시죠. 왜 굳이 자기가 왜 돈이 박아서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욕한다. 그러니까 이 의상에 대해서 옷에서는 내 말 좀 들어라 해도 저 부분에서는 제 말을 안 너무 안 되는군요. 들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나마 제가 자주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해서 저만큼의 이제 다듬어진 모습인데 저희 남편은 이렇게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상대방의 기분이 나쁠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툭 던지는 말 같은 게 있거든요. 막 농담하고 여자들하고 함부로 막 농담하고 그럼 제가 옆에서 찔러요. 이런 말 하지 마. 이런 거는 자기 수준이 낮아 보이니까 하지 마. 제가 그나마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뀐 게 저 모습이에요. 바뀐 게 저 모습이에요. 한표 원장님이 물론 내조 있었지만 그래도 나의 성공은 다 내가 한 거지라는 생각이 사실 맞는 얘기예요. 남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생각해보세요. 저희 아내 때는 방송을 했지만 네네. 보세요. 익병 형이 예를 들어서 방송에 누가 알아서 홍님이가 친하니까 동치미 한번 넣어달라. 그러면 넣어줄 수 있어요. 한 번 정도는. 그렇지. 넣어줬는데 내가 정말 잘하니까 저 사람 잘하네? 또 써. 이렇게 되지만 한 번 넣어줬는데 내가 못하잖아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맞아요. 물론 아내 때문에 내가 나왔지만 내가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분 되게 재밌고 잘하시네? 그래서 한 거예요. 사실 내조는 빙상의 일각이었잖아요. 사실은 보면. 그렇잖아요. 만약에 10년을 내가 여기 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안 했으면 내가 10년 동안 할 수 있었겠냐고. 아니 그 모든 소스가 언니 얘기잖아요. 근데 홍림 씨,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저렇게 말을 하면 여기 있는 사람 다 맞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말해야죠. 연기자가 뽑혀갖고 들어가면 아니 그거는 보여주는 거고요. 사실은 내조라는 거는 아까 언니도 얘기하셨지만 저희는 안 보는 데서 서포트해줬고 또 저 자리까지 있기까지 저 남편 되게 힘들었을 때도 제가 생색 내고 싶진 않지만 자꾸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돈 얘기 갖고 잔소리 한번 해본 적도 없고요. 맞아. 그거 가지고 남편 기 한 번 세워서 죽여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나 사실 1,500 했었는데 2,000 달라고 그런 적도 그래서 그래서 보통 여자들 같았으면 그때 당시 이혼했죠. 근데 저는 남편하고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저보고 대단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만큼 또 저희 남편이 저한테 하니까 또 살지만 남편은 자꾸 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 너 어떻게 이혼 안 하고 이렇게 잘 사냐고 참 어떤 너 부분 대단하다. 제가 나중에 그 이혼 얘기를 이혼 안 제가 당했다고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 네. 그렇죠. 진짜 이혼 안 당했다고 너 무슨 비결이 있냐고 그러더라고. 나는 사실 여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삼식이가 아니에요. 난 새끼 다 차려달라는 사람 아닌데. 아니 보통은 이제 젊었을 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술을 많이 먹었으니까 그리고 늦게까지 먹으니까 아침에 잠을 더 자고 싶지. 그게 아침에 그게 넘어가더라고. 까끌까끌하고. 그러니까 난 1시간이라도 더 잤으면 좋겠는데. 그게 맞는 거지. 그래갖고 뭐 하면은 뭐 국 식는다, 밥 식는다, 뭐 그러고 막 난리치고 소리를 지르니까 싸우다가 이제 오늘 또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나가는 거야. 안 그렇게 나가서는 깔짝깔짝거리고 국물만 조금 먹다가 그냥 들어오고. 그러면 그걸로도 만족을 하는 거야. 안 먹는 거보다. 근데 나는 그게 스트레스예요. 맞아. 그래서 결혼 처음에 한 10년은 그것 때문에 싸움도 많이 하고. 아침 차려주는 공포. 아니 해줘도 이러는 경우가 근데 아니라. 지금은 왜 꼭 빵을 달라 그래갖고서는 나는 밥을 먹고 아니 자기는 빵을 지금은 이제 먹게 뭐 이 특별히 식으로. 아침 일찍 나가야 될 일이 없으니까 그땐 성우 생활할 때니까 맨날 아침에 나가야 되고 그러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당신 여행 가봐서도 알잖아. 아침에 호텔이나 이런 데 자면은 거기 가서 난 맨 빵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먹거든 거의. 원래 다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빵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다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눈치 보느라고 나는 그동안 그거 잘 못 먹었었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저희 남편이 늘 이제 밖에서 생활을 많이 하니까 이제 밖에서 이제 음식을 집에 있으면 제가 항상 차려주려고 노력을 해요. 모임에 나갔다고도 밥을 차리러 오신다면서요. 저는 늘 지금도 아침에 항상 남편을 밥을 해서 주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항상 솥밥을 해가지고 누룽지를 좋아하니까 항상 1인 솥밥을 해서 밥을 해줬고 저는 싸울 때도 엄마 아빠가 신랑 싸우더라도 밥은 꼭 해줘야 된다. 그게 싫어. 나가더라도 물은 한 잔 먹여서 내보내야 된다 하는 그런 거를 교육을 받고 자라서 지금도 싸워도 저는 밥을 차려줘요. 싸워도 7시 반에 딱 되면 상에다 밥을 딱 난 저기 싫어. 차려줘요. 왜? 왜냐면 꼬투리 잡을 게 없잖아. 아니 이게 딱 싸워가지고 밥을 딱 안 차려주면 그래 좋다. 딱 이게 있어야 되는데 밥을 채우는 거야. 아니 근데 저도 해주고 싶지 않아요. 너무 얄미워서 해주고 싶지 않은데 아니 그런데 제가 고민을 해요. 너무 얄미우니까 이번에 밥 한 번 해주지 말아야지. 두고 봐라 하고 한 30분은 고민해요. 그럼 또 안 돼. 제가 가서 또 밥해요. 그게 안 돼요 제가. 아니 진짜 집에서 여보를 몇 번 부르시든
수십 번 부르죠. 그래서 여보 어떨 때는요 환청이 들릴 때도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은 없는 거예요. 아, 이 양반 지방 갔지. 아, 이 양반 지방 갔지. 내가 그 사실이 무서울 때도 있어요. 지금 환청이 들렸던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나 혼자 있는데 모르고 여보 하고 놀란 적은 없으세요? 어디 지방 가 있거나. 왜냐면 하도 많이 부르시다 보면 있을 거 나도 모르게 있는 줄 알고. 처음 만난 분한테 뭐 부탁하려고 여보 이런 적 없어요? 이게 입에 너무 입에 너무 있어가지고. 붙어서. 아니 사진 찍을 때 이게 이러너라 해야 되는데 여보. 뭔가 필요하면은 여보 소리가 먼저 이게 먼저 나오지 나오는 건가 봐요. 아니 그건 뭐 꼭 필요할 때 그러지 뭐 아무나한테 그러나 그럼 치매지. 필요할 때가 진짜 많으셨던 거예요. 예. 도경숙 마담님도 많이 부르는 편인가요? 저희 남편은 뭐 상전이죠. 뭐 집. 뭐라고 부르세요? 자기야 자기야. 물 줘. 몇 많이 자기야 부르는 엄청 많이 부르죠. 자기야 발톱 깎아줘. 자기야 물 줘. 자기야 리모컨. 어머, 진짜 그래요. 물하고 리모컨 다 갖다 주세요? 침대에 그럼요. 침대에 딱 누워 있어. 자기야 리모컨. 자기야 뭐 리모컨이 안 보여. 아 진짜. 리모컨 내가 방금 틀었거든. 틀고 보고 있는데 또 다른 데 틀려왔는데 안 보여. 그럼 찾아보시지. 찾아봤죠. 왜 내가 무조건 불렀겠죠. 아니 찾아보는 거 아니고 일어나는 게 귀찮은 거예요. 일어나 자기 이게 딱 있는데 귀찮아갖고 저 뭐 밑에 갖다 줘. 있더라고. 그래서 아, 형님도 진짜 편하게 사신다.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야 부르는 게 물론 와서 도와달라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와이프가 있고 확인하는 거. 아니 저희 남편은 어느 마세요. 정도냐면 이제 동네에서 이제 그 엄마들하고 커피를 마시잖아요. 커피 마시고 있으면 전화해요. 점심밥 차려달라고. 본인이 차려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늘 차려줬는데. 근데도 와서 차려놓고 나가라 이거예요. 아니 당연히 차려줘야지. 근데 밥 안 먹어. 그런 거 하지 마. 살지 마. 아니 진짜 그런 누나 안 봐봐. 돼. 여동생들하고 얘기하다가 점심시간이 됐어. 야 뭐 우리 쌀국수 먹을래? 근데 오빠 나 남편 뭐 애들 밥 차려줘야 가야 된대. 그럼 나 혼자 외톨이잖아. 그럼 아내한테 전화해야지. 여보 밥 차려다 먹으러 갈 거니까? 아니죠. 그 여동생들 이상한 여자들이야. 정상적인 애들이에요. 정상적이지 않아. 이 형은 정상적이잖아. 이 형은 정상적이잖아. 정상적인 관계를 하고 있어요. 씨는 사실 연애 때부터도 변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시댁 관계에서 중재하는 것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잘하시나요? 아니죠. 변했고 저희는 네 분이 너무 이렇게 부러운 게 저희 남편은 처신을 되게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중국에서 사업하러 들어갔을 때도 남편이 저질러 놓은 거 제가 수습하러 간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서 했고 아이 데리고 가서 제가 고생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사드 때문에 놓고 나왔지만 한 번은 누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네 신랑이 이렇게 아픈데 거기 가서 이제 일을 한다고 저한테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누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아이를 공부를 가르치고 싶어서 중국에 간 것처럼 누나가 잘못 알고 있으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난 남편이 해놓은 거예요. 나는 늘 그런데 늘 일 저질러 놓은 거에 수습하러 간 건데 너무 화가 나고 막 이거를 남편한테 얘기하고 싶지만 그때 꾹 참았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이제 문제가 틀어지게 된 거는 별이가 이제 미국에서 오면서 남편은 우리 누나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왜 데리고 와? 너 데리고 오면 이혼해. 그러니까 저랑 대화를 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저희 남편은 그때 당시에 저희 남편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니까 자기 그 죽음에 대한 거랑 건강에 대한 그 불안감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더 좋은 곳에서 더 넓은 세상에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것만 본 거고 저는 엄마기 때문에 애가 4학년 겨울방학 때 가서 5학년 때까지 있었는데 애가 엄마 품이 얼마나 그리워요. 어째 누나가 너무 잘해준다고 해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먹고 싶은 것부터 시작해서. 남편이 그 말을 들어주고 제 입장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그랬으면 저도 아이를 막 설득을 했었을 거예요. 잘 하게끔. 남편이 내 편이 됐었으면 아이를 설득을. 내 편이 하나도 안 되면서 아이하고 저하고 이상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왔군요, 한국으로. 그래서 왔죠. 근데 이제 남편이 그리고 나서 그런 처신을 잘했으면 저는 좋은데 시댁 식구들하고 해서 저를 욕을 하고 있고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근데 너무 처신을 잘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혼하지 않을 것 같으면 중재를 해줘가지고 살게끔 해줘야 되는데 저희 남편은 그걸 너무 못한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지금도 이렇게 맺혀 있어요. 또 이런 얘기를 계속 이렇게 하면 싸움뿐이 안 되니까 저도 이제 참고 있는 거죠.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이제 저는
누나하고의 관계가 다른 형제하고 좀 달라요. 누나들이 엄마 같아요. 다. 그러니까 신장을 줬지. 엄마, 작은 누나, 둘째 큰 누나가 다 엄마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아내가 소중도 하겠지만 저한테는 또 아내도 소중하지만 저희 가족 누나가 엄청나게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별이가 미국에 간 거? 당연히 우리 누나가 와이프한테 중국 뭐 얘기했겠지만 저도 뭐 엄청 먹었어요. 우리 누나가 왜 경숙이한테만 욕했겠냐고. 경숙이한테 욕을 100을 했으면 저한테 1000을 했어요, 누나가. 어? 1000을. 근데 내가 누나한테 1000가지 욕을 먹었다고 얘기할. 아니, 누나한테 듣는 것과 다르죠. 손은 안으로 굽는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동생 편이에요. 사실 저희가 동치미 정말 거의 10여 년간 얘기를 10년 동안 얘기하면서 진짜 많이 나온 게 직장도 은퇴를 하듯이 내조에서도 나는 이제 좀 은퇴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셨고 그 얘기도 공감을 많이 하셨는데 도경숙 마담님께서 중간에 이혼 단어도 한 번씩 나왔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내조에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어떤 삶을 꿈꾸는지 또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오늘 이야기를 해주시겠다고 해요. 저희가 박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이혼 준비를 하기 위해 대학원에 입학했다. 대박. 드디어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여행사를 해갖고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커리어 우먼으로 이제 이렇게 잘 나가던 때에 저희 남편을 만났어요. 처음에 저희 남편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만나고 난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이 너무 좋아서 엄마한테 거짓말하면서까지 저희 남편 집에서 가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그 정도로 남편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 한 15년까지, 14년, 15년까지는 크게 싸우지도 않았고 그냥 웬만하게 뭐 싸울 일 있으면 서로 참고 넘어갔죠. 싸우지도 않다가 이제 별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크게 싸우면서 제가 이제 이혼을 결심하게 됐죠. 그때 당시에는 사실 너무 힘들었고 남편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대화를 해서 풀어야 되는데 남편은 뭐 저랑 대화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의 한 1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저렇게 소통이 되지 않는 남자랑은 저도 살 수가 없겠다고 딱 생각을 하고 이혼을 해서 제가 살아야 되는 게 너무 절실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무작정 아는 언니가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 언니 그러면 나도 같이 딸게 이러면서 그거를 준비를 하면서 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하면서 그 사이에 제가 자격증을 한 2개를 더 땄어요. 스포츠 심리 상담사 1급 자격증도 땄고 장애인 개선 인식 상담사 1급 자격증이라는 제가 따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나이가 제가 이제 내년 되면은 이제 50 딱 중반이 되는데 나이 먹어서 공부를 하려니 집중이 안 돼요. 눈도 침침하고 뭐 젊은 사람 따라가려니 뭐 도저히 할 수가 없죠. 근데 정말 제가 살아야 되니까 정말 절실하게 제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거의 1년 반을 공부를 하면서 뭐 안 되면은 막 사람 찾아가면서 배워서까지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또 취업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해서 제가 장애인 체육회 쪽에 이사직을 맡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너무 대단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자랑스럽게 체육회에서 이사직으로 제가 딱 임명이 되는 그 공문을 에다 딱 올렸어요. 놀랬을 거예요. 아마 본인은 얘기 안 했지만 대단하다. 제가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 자신감은 이제 이혼을 할 수 있겠다. 혼자 너무 잘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된 거죠. 남편한테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자고 딱 얘기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근데 본인은 이혼을 절대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전문으로 양성은 변호사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취업도 하면서 제가 이제 강의를 나가게 됐어요. 우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장애인 인식 개선이라는 강의를 나가니까 제 안에 이런 제가 있는 걸 제가 너무 놀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저희 또 바람이 있다면 이제 제가 이제 이번 학기는 논문 쓰고 이제 졸업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졸업하자마자 저는 박사과정을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박사과정을 들어가면 또 저의 또 꿈이 하나 생겼어요.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에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게 저의 꿈이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딱 들고 그때 당시는 남편 때문에 막 너무 힘들어서 했던 그때는 그 꿈이라는 거를 모르고 시작했던 그 일이 남편이 저한테 자극을 해줘서 제가 이 정도의 이 위치까지 올라오게 된 거에 대해서 갑자기 독이 되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너무 이제 지금은 감사하죠. 왜냐면 그게 없었으면 제가 지금 이 꿈이라는 걸 감히 말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 박수. 어쩔 수 없이 뒤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저를 그렇게 자극하지 않았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올라오지 않았을 거죠. 이게 덕으로. 아니 이렇게 또 갑자기 잘한 일을 한 사람 같이 돼버리지만 이게 아니 아내한테도 이렇게 자극을 줘야 됩니다. 저 주려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놀라셨죠? 그 이사 됐다고 물어보고 했을 때. 싶었어요. 난 대학 저한테 간다고 잘했다고 그래. 저한테 그랬어. 칭찬을 안 해줬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돈을 버는데 왜 쓸데없이 그런 데 가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되지도 않을 건데 뭐하러 가냐고 그랬죠. 근데 그 이사가 딱 됐을 때는 말을 안 하고 그거를 이제 SNS에 올린 걸로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별이가 먼저 얘기했어요. 엄마 얘기해줘.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 땄어 축하해줘 그러더라고. 근데 왜 안 하셨어요? 축하를.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왜 인정을 안 해주냐고. 아니 그 얘기를 내가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가지고 잘 돼버렸으니까. 동치미에서 하실 만도 한데. 내 말이. 예. 동치미 초반에는 네. 가끔씩 나오셔서 저희가 최홍림 씨 약간 억제제로 그러니까요. 이분이 나오셨는데 도경숙 마담님이셨는데 오늘은 도경민 마담님이 되셨어요. 네, 저는 사실은 개명한 지는요 한 2013년도에 개명을 했고요. 굳이 뭐 방송에서 밝혀야 될 이유를 못 찾다가 이제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요번에 이제 박사학위를 땄고 저번 학기로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난 어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요? 도경숙 씨 나온다 그래서 나도 이제 나간다고 그랬는데 도경숙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근데 보니까 도경민 그래서 드디어 이름을 바꾸는구나. 집안에 뭔 일이 있다. 보통 보면은 나는 우리 집안 걱정만 하는데 정말 태어나서 남의 집안 걱정하는 건 최홍림 가지. 항상 조마조마해. 아니 사실 늘 무슨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내가 이렇게 둘이를 연결시켜줬는데 너무 죄스러워하시면서. 늘 마음에 빚을 갖고 있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괜찮으세요? 이렇게 다 글쎄 나는 사자성어도 웬만한 거 다 잊어먹었는데 좌불안석은 좌불안석은 항상 지금의 사석은 좌불안석. 그래 동치미를 갖고 다시 나오는 방송. 게 잘 살고 있나 하고 확인하러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처음 만났을 때 왜 이렇게 연결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켜줘야겠다 정말 잘 그 나가는 당시에 우리가 내가 여사장님. 레스토랑 하고 있었는데 네. 보통 로타리 클럽 이러면은 이제 호텔에서 하는데 우리 집에서 원래를 해요. 그럼 오면은 눈에 제일 띄어. 그때는 이제 약간 올백 스타일로 키도 크고 사업가였으니까. 그 여행사를 2개나 하고 3개야. 언제 또 그것까지 알아봤어? 그래서 우리 집에를 그때부터 얘가 2년이 되려고 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오픈하고 그러니까 왔는데 이제 형 누구야? 그러니까 저기 뭐 우리 집에 자주 오시는 분이야. 인사해. 근데 사실은 소개해 주려고 한 게 아닌데.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어. 하다 보니까 2년이 그래서 된 거야. 작정하고 만나게 해준 게 지금까지 아니라. 누구를 그 둘이 결혼을 한 적이 없어요. 방송마다 내가 주면서 따로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 남의 인생인데. 그런데 홍림이가 나하고 나할 때 하는 행동하고 만나서 행동이 달랐나 봐. 굉장히 좋아하고 신뢰를 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인연이 된 거야. 이놈이 아주 고도의 무슨 기술을 부린 거지 말하자면. 사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저희 남편 살면서 저도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뭐 죽는 얘기 하는 건 좀 그랬지만 저희 남편 제가 사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 그리고 또 한편으로 후배니까 뿌듯하면서 또 나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면서 후회도 하면서 오랜 시간을 좌불안석 속에 살고 있는데 오늘로써 편안해졌어. 야, 해피엔딩이다. 이런 집안이랑 결혼하지 마라 이겁니다. 예. 아니 이 주제가 우리 10년 전에 했었지. 10년 전에 했었어요 우리가 예. 그 모셨던 분들도 여기 있고
저희가 이 얘기를 10년 있다가 하면 어떤 다른 얘기가 나올까 되게 궁금하기는 해요. 네. 근데 그 주제에 우리 도경민 마담님이 딱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그거 잠깐 보고 와서 아, 이거 저희가 새롭다. 얘기할게요. 재밌다. 야, 10년 전에 도경민 씨. 너무 우리 분 옛날이야. 어머, 10년 전에 우리도 우리 뭐. 어머, 우리 저기 앉아있을 때요. 저 높은 의자, 불편한 의자. 나 왜 저래? 어려. 최용림 씨의 그녀가 나오셨네요. 예, 우리 도경수 마담님 최영림 씨 어디 가신 거예요? 저 어디 가셨어요? 혹시 두들겨 패가지고 최영림 씨한테 문자 왔는데요. 혁재야 형수한테 될 수 있는 대로 말 많이 걸지 말고. 여자 얘기보단 재산 얘기 위주로. 아, 맞아. 저 얘기했었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누나가 미국에 세 분이 계세요. 매일 아침 7시에 국제전화를 아침에 하는 걸로 일을 시작하더라고요. 안부전화? 안부전화를 매일요.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나왔잖아요. 스마트폰 시대가 나오니까 이제는 그 누나들과 조카들이 전부 아침에 단체톡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아침을 맞이하거든요. 그냥 뭐 누나 톡방에 그러면 도경수 본인은 마담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돈이 많으면 누나들을 뭐 집 같은 거 사줘서 미국에서 한 대 몰아서 같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와이프인 입장에서는 그게 저는 참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 하셨었네. 이런 얘기를 했어. 세상에. 자, 그렇다면 네. 저 얘기가 이제는 마음이 좀 바뀌었는지 지금 상황은 또 어떤지 그런 거는 부담도 안 되고 신경도 안 쓰이는지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도경민 마담님의 이야기 저희가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경민 마담님. 누나 보이 남편 때문에 진짜 이혼할 뻔했다. 안 변했네. 저희 남편, 저도 이제 결혼을 했을 당시에는 저희 남편만 보고 결혼을 했어요. 집에서 저도 설거지 하나 안 하고 저희 엄마가 시집을 보냈는데 그때 결혼할 때는 저희 남편이 시부모님 자리에 시아버님은 안 계셨고 시어머님은 치매로 이렇게 누워 계시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상태가 이제 그러니까 누나들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뭐 부모님한테는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누나들한테까지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막 이런 되게 철없다는 생각을 가졌던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보니까 저희 남편은 그 누나들하고의 관계가 사실 너무 좋았고 어쩔 때는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좀 소외되는 그런 느낌도 그때 당시에는 받았고 그렇게 이제 결혼 생활을 이렇게 쭉 하고 저는 저희 남편, 제가 방송에서 늘 얘기했지만 저희 남편이 사실 너무 좋아서 결혼했거든요. 저희 남편 존경하면서도 제가 살 수 있을 거다. 그때는 저희 남편이랑 결혼을 했을 때는 남편의 가족과 시댁을 제가 이렇게 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결혼을 했어야 됐는데 그때는 저는 이제 저만 알았고요. 저한테 맞춰주길 원했고 남편도 저만 바라보는 줄 알았고 그런 결혼 생활 이렇게 쭉 하다가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이혼을 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또 아유, 잘 살았는데. 왔어요. 네, 와서 잘 살다가 저희 아이가 이제 유학을 보냈는데 미국에 계신 누나네 집으로 보냈을 때 이제 미국에서 엄마 아빠가 떨어지고 그 초등학교 5살 때 유학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어리게 갔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그 늘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가 그때는 이제 막 클 때인데 우리 고모네 그 조카애가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제 저녁에 먹을 거를 이제 못 먹게 했던 이제 그랬었어요. 강제 다이어트, 강제 다이어트 옆에. 그 아이는 강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우리 별이는 이제 거기에 따라가서 같이 이제 먹지 말라고 왜냐면 그런 건 옆에서 아닌데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아이가 이제 눈치도 보이고 하니까 이제 본인들이 안 먹고 그 내가 빨리 내려가서 우유라도 한 잔 먹어라 이러면 이제 못 내려가서 먹고 막 이런 눈치 보이니까. 뭐 자잘한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서 아이 그래 인생 뭐 내 자식 내가 끼고 살아야지 하고 이제 아빠랑 이제 상의를 했는데 아빠는 시댁 편을 들고 저희 편은 들지도 않고 데리고 나오면 이혼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말을 저한테 하면서 그때는 이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내 남편이 맞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아주 힘들게 결정을 하면서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고 저도 이제 데리고 왔죠. 그래서 딱 데리고 와서 그래 나 데리고 왔어 이혼하자 이랬더니 이혼은 또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남편이랑 이혼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저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때 제가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계기로 교수님이 되셨구나.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공부가 너무 맞는 거예요. 논문 쓰고 막 연구하고 통계 돌리고 막 이런 게 저한테 너무너무 맞았었고 무슨 아이러니야.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이제 결혼하실 분들 많이 있잖아요. 결혼을 할 때는 남편의 그런 가족들까지 내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시댁 식구들하고의 이런 서운하고 이런 거 문득문득 떠올릴 때 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제 나름 그걸 컨트롤 하냐면 내 안에 그거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이 없구나 하면서 그 남편 시댁을 통해서 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사람은 나이 먹은 만큼 철든다고 하잖아요. 그건 절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만 생각했고 또 제 위주로 생각했던 그런 마음이 지금은 시댁을 생각할 때 서운한 거 생각했을 때는 저 안에 부족한 면이 되게 나를 부족한 면을 찾게 되는 그런 시간을 저도 이렇게 훌륭한 분이다. 야, 이런 분을 재홍님 씨 박수를 치셔야죠. 처가를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냐면 우리 누나니까 우리 누나가 그럴 리 없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한 단계가 지나면 그게 또 달리 보이고 아이를 보내는 상황이면 그럼 우리 누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저봐 저러니까 아니 그럴 성격은 아니지만 상황이 그렇게 근데 되는 나는 거니까. 홍림 씨 입장이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저기 아이 둘을 처제까지 이게 유학을 한 10년 시켰었는데 네, 처제까지요? 네, 예, 왜냐면 가디안으로 애들을 갖다 그런데 아빠들은 지금 두 분의 교육적인 가치관이 틀린 거 같아요. 맞아요. 엄마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자꾸 끼고 보호하려고 그러고 내 자식이 조금만 해도 소름 당할까 봐 그런데 예민한데 아빠들은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요. 내성이란 걸 갖다가 이렇게 몸 안에 이렇게 쌓아나가면서 눈칫밥을 먹이면서 12살이야, 12살. 남의 손에 맡긴 게 아니잖아. 12살이잖아. 아니요, 제가 저런 마음을 모르게 충분히 알죠. 아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부부가 아이 문제 때문에 트러블이 있었을 때 제가 대화를 하자고 했을 때 무조건 저희 남편은 됐다고 얘기하고 눈앞편만 들고 하니까 제가 너무 서운하죠. 왜냐하면 가족인데 왜냐하면 아니 태세 전환을 이렇게 빨리 하시면 아니 잘못했어요. 아니 갑자기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그때 이제 그 시댁의 단톡방에서 좀 제외돼 있었다고 했는데 사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제외 오케이거든요. 예, 감사합니다인데 저는 그때는 처음에는 이제 그럴 땐 서운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제가 차라리 안 보는 게 아니 이게 있잖아요. 제가 따로 만들었어요. 왜냐면 따로 만들더라고요. 우리 식구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하나 딱 날리면 우리 식구들은 바로 답변이 와. 좋아 재밌어 막 답변하는데 우리 아내는 보질 않아. 그게 아니고 성격상 막 좋다고 그래서 막 여기 쫓아가고 막 마음에도 없는 얘기 막 하는 거를 제가 잘 못해요. 경고망동 안 하고. 일관되게 저는 그냥 하는 스타일인데 일관되게 누나들이 되게 섭섭하게 생각했어. 넌 답변 안 하니까. 아니 가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긴 하지. 그럼 또 안 봐버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가족끼리 너무 친하고 너무 끈끈한 사이에 집안이 좀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어느 쪽이 여러분들은 더 근데 예. 서로 뭐 친하고 끈끈한 게 그게 문제가 되나요? 상대방 집안 배우자한테는 너무 힘들어. 저희들은 배우자가. 좋은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 저희 와이프 되게 힘들어하더라고. 뭐 당사자는 괜찮아. 그렇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은 끈끈하잖아요. 처갓집은 모래알 같아. 모래알 같아. 이렇게 다 모래알 뭉치지 않는 모래알 같으니까 사실 내가 되게 편해. 내가 안 해도 되니까. 내가 막 이렇게 반응 안 하고 그래, 끈끈한데 취향이야. 나도 끈끈하게 해야 되잖아. 해야 될 게 많죠. 나는 우리 집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집 가서 끈끈하게 해야 되니까. 여기는 조금만 끈끈하게 해도 되게 잘하는 것 같겠네. 그렇죠. 그래서 막 이렇게 모래알 같으니까 사실은 되게 좋고 조금만 더 잘 모이세요 이러면 내가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 사이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너무 끈끈하면
내가 더 정말 잘해요. 열심히 해야지 조금 피가 안 나. 돋보이지 피가 안 나. 그래서 나는 끈끈하지 않는 집안이 좀 상대하기는 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와이프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자기는 우리 집에 왔잖아. 힘들겠지. 그러면 적응을 해야지. 근데 좀 이렇게 부모가 여기는 좀 적응을 비슷한 집안끼리 하는 게 편한 건 있는 것 같아. 처음에 우리는 굉장히나 연애할 때는 몰락한 집안이었고 내 심정이 정확하게 하시네. 잘 그냥 살았고. 우리 집사람 하나만 보고 갔는데 그 집안은 이제 이모 댁하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친하게 지내고 날 갔더니 그 이모 집에 초대를 해서 이모 집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다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좀 많이 위축돼 있었어. 가도 이제 벌써 우리 장모님도 이거 좀 먹어보게나. 그러다가 이제 좀 사정이 좀 나아지니까 임서방 그러다가 나중엔 아이고 우리 임서방은 이게 호칭도 틀려지면서 근데 초반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맞아. 근데 내가 거기에 삐지거나 그 분위기가 이러면 놓치니까 안 되지. 워낙 우리 집사람이 그때 나이도 어리고 나는 내 눈에는 아주 천사였거든. 네. 그걸 이겨내고 그런 건 있는데 처음에 비슷한 분위기면 좀 편했겠지. 근데 좀 차이가 나니까 되게 힘들었는데 그걸 이겨낸 나는 대단한 거야. 대단하죠. 아이고 임서방까지 가기 아니라 이 부부도 잘 만나야 돼요. 이 저 보면은 우리 송님이도 경숙 씨 만나서 잘 된 케이스거든. 맞습니다. 얘가 우리가 볼 때 나도 얘를 우습게 알았는데 후배지만은 결혼하고 나서부터 얘 달리 보여. 이놈이 무슨 다른 능력이 있구나. 예. 그러니까 내가 중매는 잘 쓴 거거든. 아직까지 모릅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아직까지 모릅니다. 많다고 무시를 하진 않지만 도경민 마담님은 사실 최영림 씨가 사고도 많이 치고 해서 좀 많이 갔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사위한테 뭐라고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죠? 저희 부모님은 남편한테 한 번도 대놓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위에 대한 이런 대접 같은 거라든지 사위에 대한 위치 이런 거는 세워주시는 또 분이시고 늘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이게 조금 눈치를 엄마가 채면 네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또 늘 저희 아빠는 지금도 그런 얘기해서 너 최서방 나갈 때 네가 누룽밥이라도 끓여줘야 된다. 뜨거운 물이라도 한 잔 줘야 된다. 진짜 우리 아빠는 지금도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고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니 그래도 힘들 때는 그래도 아니 그 그런데 저희 딸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이제 저한테 얘기는 못 하고 얘기하면 속상하니까 그때 당시 엄마가 한 몸이 한 10kg까지 빠지면서 그때 그 80억 사건 되게 힘들었던 그런 시기를 지나서 또 저희 엄마가 재작년에 유방암 2.5기 때 엄마가 완치를 하고 그 다음에 혈액암이 오셨어요. 그게 작년에 항암 6차 수술까지 하시면서 그 항암까지 하시면서 그 엄마가 이겨내셨거든요. 저는 이제 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너무 엄마의 그 마음고생, 부모님 마음고생을 시켜서 저렇게 암이 오지 않았나. 아유, 그냥 그 중에 제가 속세기한 건 일조가 제가 좀 있었죠, 사실. 장모님한테. 그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대들고 막 그랬던 거 늘 가슴속에 있어요, 사실은. 누구한테 대들어? 제가 장모님한테 대들었거든요, 한 번. 그 우리 별이 와이프 싸우고 와이프가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어요, 장모님 막 그랬거든요. 저희 그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어. 그래요? 그런데 너무 놀랐어요. 엄마가 지금도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얘기를 안 해줘요. 내가 그렇게까지 무슨 제 동생한테 그런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엄마가 아직도 얘기를 안 해주고. 근데 그렇게 살이 빠지고 힘들고 그때 많이 장모님이 힘드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저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늘 가슴속에. 자, 그럼 카메라 보고 사과를 드려. 예, 장모님한테 진짜. 지금 애프터 서비스 이마정 씨가. 장모님한테는 늘 제가 고마운 마음도 크고 장인어른도 아프시다 그러니까 사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오래오래 그냥 옆에 계셨으면 좋겠고 오래 계셔야지 제가 조금이라도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러니까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최영림 씨도 그렇고 이재용 씨도 그렇고 처가댁에서 진짜 사위를 그래도 정말 믿어주고 좀 자존심 세워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공. 이게 굉장히 많이 받으시네요. 근데 저는 와이프가 결혼할 때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집을 샀잖아요. 분당에 50평 그 집을 장만하고 그리고 와이프가 이제 살림을 해왔는데 저는
솔직히 와이프 쪽에 돈이 조금은 있겠지 싶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없어. 장인어른이 다 말아드신 거야. 이거 보정을 잘못 써서. 근데 이제 쓴 가락이 있으니까 와이프가 옛날 생활을 버릇을 못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눈만 뜨면 뭐 쇼핑부터 시작해서 백화점부터 시작해서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근데 제가 알고 봤더니 그래도 부자가 망해도 뭐 3대는 간다고 아마 장인어른이 조금 돌아가시면서 물려준 것 같아 이걸. 근데 저한테는 절대 없다 그러고 절대 없다 그러고 매번 제 카드로 쓰죠. 근데 이제 카드를 쓰는데 이렇게 띵동 이렇게 오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띵동이 안 와. 근데 알고 봤더니 장모님이 또 이렇게 꽁치든 돈이 조금 있는 것 같아. 그걸 또 이렇게 드리는 거야. 근데 저는 그 돈을 저한테 주시면 정말 여왕님처럼 이렇게 떠받들어갖고 모실 텐데 좀 많이 서운해 정말. 슬퍼. 남들이 얼마나 멋있게 보는데. 근데 남들이 멋있게 보는 건 둘째치고 힘든 거예요. 이제 이런 가면을 좀 벗어 던지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장인어른한테 돈 받기 힘들어. 아니, 야, 이 와중에 또 힘들어. 야, 같이 힘든 거야. 이분은 돈을 못 받은 분이고 자기 돈만 쓰고 계신 분이고 성공하신 분이고. 벌어서 그쪽을 주고 있는 쪽이고. 이게 벌어서 주는 게 그래도 힘든 게 낫지. 이게 쓰는 게 먹으면서까지 얼마나 헛소리야. 선생님 제가 사람 만들고 있겠어요. 힘들어 이거. 정태호 씨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 많다고 나를 좀 무시하는 척 같아. 근데 돈은 많아. 어쨌든 나중에 뭐 생길 건 있어. 확실해요? 여기 다른데, 요 포인트가 다른데. 네, 근데 엄청 막 가면은 막 버선발로 다 뛰어나오는데 계속 내가 책임져야 돼. 버선까지 사줘야 돼. 반 벗어내. 버선까지. 근데 억지로 앞서서 생각했어. 우리 여기 선생님들 선배님들 계시는데 이 장모님 장인어른이 많이 해주잖아요. 처가 덕을 받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저만 얘기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 장모님이 요걸 계속 모니터링 하시거든요. 야, 이거 요대로만 나가면 받은 게 없다는 우리 거잖아. 장모님 친구분들이 너는 정서방한테 아무것도 안 했구나.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나가거든요. 어머, 너 얘기를 하셔야 돼요. 빨리 해. 네 집은 네가 챙겨 빨리 해. 근데 사실 뭐를 막 주신 건 아니어가지고. 뭐가로 왕이랑 주신 건 아닌데. 이런 건 없어. 아니고. 예, 근데 이제 오시겠죠? 집이 이제 이렇게 주시니까. 근데 저는 장모님께 항상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엄마 이거 엄마라고 부르고. 나중에 엄마 200살까지 살고 좋은 데 가실 때 이거 200살이라 항상 해주셔. 100살이면 좀 섭섭해. 200살을 해야 돼. 200살이면 이 정도 이렇게 웃으면 돼. 이래서 사시고 이거 두고 형제끼리 싸운다. 나하고 싸우기 싫어. 그냥 엄마 다 쓰고 200살까지 사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짜 안 준다 그러면 진짜 안 줘.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절대 안. 왜냐면 나는 장인장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연세가 많으시는데 빨리 그 분할을 하셔야지 세금 문제도 이루어지니까 아버님 갖고 있으면 뭐예요? 이거 무조건 빨리 난 그렇게 얘기하지. 우리 아버님도 그래 내가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분할을 하지. 너처럼 200살인 줄 그렇게 하면 내가 진짜 200살까지 살겠구나 해서 돈을 안 쓴다니까. 어떡하지? 합리적인 정책. 갑자기 재산 분할. 이거 맞잖아. 맞아. 아니 근데 흔들리잖아. 잠깐만 지금 이게 합리적인 어떻게? 아니 그게 선생님 말이 맞아요. 아니 근데 제가 뭐냐면 그렇게 해야 돼요. 어머니 맞아? 아버님이 이뤄내신 결과물인 거잖아. 이 재산이 자식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 무슨 자식 없어? 왜요? 그 돈을 받으려 얼마나 내가 노력을 많이 하는데. 나도 앉아 있는데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저는 그래서 장모님에게 그 아파트 왜 이제 그 재밌어요. 집을 대상으로 해서 그 연금 주택연금 그걸로 돌리셔라. 그래, 맞아. 그리고 제가 용돈 좀 덜 드릴 때 만 원씩 주세요. 이렇게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절대 그러지 절대 않으시는 주택연금 거예요. 안 해. 그럼 뭐라고 그런 얘기할 때마다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면 너 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 준다는 얘기는 안 하죠. 이게 사실 그렇게 안 하니까. 아니야. 근데 난 2만 원 꼭 해야 돼. 형제들이 그게 많잖아요. 애교는 제가 제일 많아요. 노력했네. 예, 저는 사위지만 엄마라고 하고 엄마한테 막 농담하고 엄마 웃기는 거는 제가 왕이에요. 아니야 사위는 그럼 너무 예쁘지 이런 거는. 자식한테 난 너무 이쁠 것 같아. 다 자식한테 돌아간다는데? 그럼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저희가 동치미가 13년이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원래 그 속담이 있는 게 10년 강산도 변하면 사람도 변해야 되는데 절대
절대 변하지 않는 꼿꼿한 분이 한 분 계시죠. 저희 네네. 동치미에 최영림 씨. 그럼요. 근데 또 이게 저희가 보는 입장은 그런데 아내가 봤을 때 또 다른 느낌이라고 하는데 오늘 새해 이렇게 정말 내가 나가겠다 하신 분이 이분이십니다. 첫 번째 이야기 우리 도경민 마담님의 이야기 다시 소개 듣겠습니다. 자, 도경민 마담님. 그 여자랑 살아라! 살아! 아니야 그렇게 세게 하면 안 돼. 내가 그 여자랑 살아라 살아. 이거야. 이거는 아유, 살아. 포기한 느낌. 뭐라고 하시면 뭐 시작하면 얘기하시죠. 그 여자랑 살아라 살아. 저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막 그 여자랑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 진짜로. 이렇게 내가 하는 듯이 하잖아. 그 여자랑 살아. 살고 싶으면 살아. 그렇게 좋으면 살아. 왜 이건 집에 것 왜 같은데 들어와? 지금 보니까. 차로 들어오니? 내 말이.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렇게 되게 큰 사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80억 사건. 예. 굉장히 큰 사기 사건이 있었으면 좀 정신을 좀 차리고 경제 개념이라는 게 이렇게 생겨서 그 관념이 생길 텐데 저희 남편은 그 관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없는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의 문제는 딱지예요, 딱지. 딱지가 뭐예요? 교통 스티커인데요. 저희 집에 우편함에 보면은 늘 교통 그 스티커 딱지가 항상 저희 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잔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1년에 한 번,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딱지를 뗄까 말까고. 맞아요. 제가 4년에 한 2번 뗐나 봐요. 근데 저희 남편은 매달 몇 번씩 뛰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 속도 위반. 아니 가는 데가 7만 원,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요즘 비싸졌잖아요. 엄청 비싸지고 제가 그 내비게이션도 속도를 좀 이렇게 소리를 볼륨을 좀 올려라. 그럼 제 말을 안 들어요. 볼륨을 올리면 그 맞아요. 내비에서 해주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안 듣고 소리 자체를 끄고 다니니까 매번 한 달에 진짜 뭐 6, 7개, 뭐 9개 이렇게까지 진짜 와요. 근데 그게 그 돈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 아이가 이제 유학가 있거든요. 네네. 지금 달러도 너무 환율도 높아지고 맞아요. 학비도 너무 비싼 데다가 그걸 따져보니까 저희 아이 한 달 기숙사비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또 요즘에는 또 작년부터는 또 안 하던 그 가수병에 걸려가지고 맞아요. 노래를 또 한다고. 맞아. 정말 음반을 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네. 4집까지 냈어요. 아유, 저희 알죠. 비밀리에. 예. 가요 무대도 나가셨었고. 예. 아침마당에도 나오시고. 네. 근데 저는 반대했거든요. 당연히 반대하죠. 저희 남편은 사실은 노래는 그냥 잘 못하죠. 그렇지만 그냥 잘 못하죠. 그렇지만 그렇더라고요. 못하잖아요. 그냥 그래서 분위기인 저는 거지. 반대했어요. 그래서 개그맨이니까 그게 묻혀서 노래까지 같이 하니까 그게 묻히는 거지. 일반 그 지금 뭐 너무너무 쟁쟁하고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제가 늘 반대를 했는데 판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저한테는 그 판을 대표 그 기획사 대표? 기획해서 내준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자기 돈 안 들어가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제가 요번에 미국을 갔어요. 별이 이제 때문에. 그래서 고모네 집을 딱 갔는데 어머 그 돈을 매형이 내주셨다는 거예요. 진짜? 앨범 네네. 제작비를? 제작비를.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그 제작비를 제가 그거 하지 말아라. 그거 돈 몇 천만 원씩 투자해서 할 일이 아니다 하고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 저한테는 거짓말을 하고 매형한테 부탁해서 매형이 내줬다는 거예요. 웬일이야.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너무 죄송하죠.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자립해서 잘 살아야 되는데 매번 걱정 끼쳐드리고. 맞아. 뭐 있으면 누나한테 돈 달라고 그러고. 누나가 또 그 판까지 내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죄송하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또 그 노래를 홍보를 하러 다닌다고 더 바빠갖고 저 얼굴 볼 시간이 없어요. 네. 그 여자는 누구예요? 근데 여자랑 그래서 살아가 네. 왜 나오는 그래서 제가 그 대표가 여자분이신데 그 대표랑 같이 이제 팔도 다니면서 행사 다니시잖아요. 그 작곡해 주시고 네, 그 맞아요. 하시는, 네. 노래를 다 작곡해 주시고. 근데 매니저랑 안 다니고 그분이랑 다니시는 거예요? 다니시는데 어쩌다 이제 집에 있으면 이제 집안일도 좀 도와주고 저랑도 커피도 마시고 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 빈 시간은 또 그 대표랑 커피 마시고 다니시고 하니까 제가 이제 어느 날은 화가 나서 그 여자가 그 대표예요? 네네. 그럴 거면 그냥 거기 가서 살아라.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트로트를 하다 보면 또 젊은 또 그 아주 예쁜 트로트 후배들. 가수들 후배들이 네, 되게 네. 많잖아. 그 후배들하고 또 막 커피 너무 마시면서 신났겠네. 또 수다 떨고 밥 사주고 또 그게 낙으로 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앨범 냈나 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앨범 그러면 트로트 가수 만나려고 요즘에는 앨범 냈나 봐.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이 나는. 지금 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걸 통상 결핍 증후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말 아까 칭찬해 주셔놓고 증후군을 진단을 이렇게 가다가는 언젠가는 폭망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왜냐면은 그 여자는 이렇게 좀 감성적이고 예민하고 살림을 하기 때문에 오밀조밀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억력이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힘이 있을 때 뭔가 그 힘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힘이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넘친 걸 주체 못하면은 대개 주변에서 한번 보세요. 폭망하죠, 진짜. 힘이 넘쳐서 뭔가 일저질려다가 폭망하는 사람 많잖아요. 맞아요. 그 조심하세요. 아니 뭔가 그 경고 한번 날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왜 쉬는 시간까지 그분이랑 계시고 그쵸? 그러니까 저니까 이해해주고 사는데 여기 계신 마다님들도 얘기하시잖아요. 커피를 왜 마시냐? 아니 마셔도 돼요. 마셔도 되는데 정도껏 해라. 정도껏 해라. 야. 정도껏 해라. 여기까지. 네, 경고로 예. 마무리. 도경민 마담님 혹시 뭐 안 변하는 건 뻔히 있긴 하지만 너무 안 변하는 저희 남편 콕 집어서 얘기를 해본다면 저희 남편은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늘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괜찮아. 괜찮아. 이 얘기를 되게 자주 하거든요. 지갑대기 있잖아 이거지. 괜찮아. 무슨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기거나 큰 일이 터졌을 때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하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다 해결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너그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 초기에는 저 말이 굉장히 든든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얘기하면 저를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힘을 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말에 힘을 얻어서 아, 저 남자랑 정말 내가 존경하면서 살 수 있겠다. 제가 매번 방송에서 했던 얘기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이제 저도 이제 한 20년 살다 보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무슨 일이 터졌을 때마다 다 괜찮아. 해결은 안 하고 괜찮아. 안 괜찮은데. 해결은 아내가 하고 해결도 안 하고 무조건 괜찮아. 이게 이제 입버릇처럼 되는데 얼마 전에는 해마다 세금 같은 게 나오잖아요. 본인이 이제 골프 행사를 다니면 본인의 페이에서 그 아는 그 여자 후배 가수들, 무명 가수들을 본인 페이에서 나눠주고 이렇게 데리고 다녀요. 되게 착한 사람은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냐면 그 페이를 정식으로 받아주던지 그러면 남편이 항상 저희한테 아, 괜찮아. 그냥 손해보고 말지. 야, 그렇게 욕심부리고 살지 마. 막 저한테 매번 그러거든요. 그러면 다 좋아. 그러면 주는데 3.3% 세금을 떼고 줘라. 근데 왜냐면 본인 페이에서 본인은 예를 들어서 페이에서 떼어주고 세금 본인이 다 내거나 뭐 그렇게 돼 있지. 그렇게 되지. 그 페이를 받아줬을 때 한꺼번에 이제 남편한테 주게 되면 그 남편은 세금을 안 떼고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되게 많으니까 세금을 낼 때쯤 되면 세금이 진짜 폭탄처럼 나와요. 헉헉하게 되죠. 폭탄처럼 나와요. 그래서 내가 제발 그런 거는 하지 말아라. 그 되게 바보 같은 짓이다. 이거는 제가 뭐 얼마 전에도 제가 한 일주일 전에도 했던 얘기인데도 제 말 안 들어요. 괜찮아. 안 들어. 이게 괜찮아. 괜찮아요. 이게 있잖아. 내가 손해 조금 보잖아요. 다 괜찮아져. 근데 내가 이득을 좀 보려고 그러면 괜찮아지지가 않아. 자기가 봐봐.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내 우리가 후배 가수들 그렇게 내 페이에서 주기도 하고 또 받아서 또 보태주기도 해가지고 했던 그 가수가 지금 그 대표예요. 맞아요. 그 대표가 오빠 그 자기 너무 힘들 때 그렇게 해줬던 오빠가 고마움 때문에 남의 노래 부르고 다니니까 행사 때 오빠 노래 불러. 내가 그래서 그 고도라 가수 그 대표가 대표님이 얘기하기 장민호 씨 7번 곡도도 작사 작곡했던 분이고 나태주 씨 용대꾼은 다 작사 작곡. 아, 다른 분들은 다 잘 됐네요. 듣고 보니까. 성공하셨구나, 가수로. 그분이 보온을 하는 걸까요? 복수를 하는 걸까요? 조항조 씨도 OST 다 넣어줬고. 이것 봐, 다 잘 됐네. 그 이제 나를 키워 그러니까 다 괜찮은 거. 내가 손이 갔기 때문에 그 가수가 고마워서 이렇게 해주는 거 14년 만에 해주는 거지. 내가 그때 얌생이처럼 했으면 저 오빠는 돈 띵겨 먹어서 오빠. 이렇게 결국은 소문나. 근데 최영림 씨는 진짜 저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뭐 힘들거나 어려울 때 진짜 도와주신 몇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요 되게 좋은 사람이라는 건 저도 알지만 이제 남편으로서 가까분하죠. 있을 때 잘 써먹어야 돼요. 왜 귀한 것이니까. 이게 특히 부부는 없어 보면 알아요.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있을 때
그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써먹자 이거죠. 그런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아, 예. 사실 이제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은 이게 내가 바뀌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래도 상대가 좀 바뀌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저희 가정을 위해서 바뀌어야 될 게 이제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저희는 이제 남편의 통장. 네. 그 통장 관리를 서로 부부가 같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뭐 뻔해 학교 월급뿐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이제 저는 이제 보여줄 수도 그러니까 넌 있지만 돈이 없으니까 보여주지. 보여줄 수 있지만 저희 남편은 저희랑 이렇게 관리가 공유되지가 않으니까 늘 사기 맞고 보이스피싱 자기 맘대로 쓰니까. 당하고 그래서 매번 이제 이런 게 공유가 안 되니까 이 지출이 남편이 어떻게 나가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저희 집에 항상 이런 경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통장을 공유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너무 싫고 그게 스트레스 받으면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을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그건 얼마든지 거기다 놓고 써라. 대신 우리가 같이 내가 알 수 있는 그것만 같이 공유해서라도 보자. 그래도 공유를 안 해요. 그래서 이 동치미 이 시간을 비롯해서 남편한테 경고 비슷하게 저도 지금 날려야 돼. 자기가 평생 지금 20년을 참아왔는데 굳이 통장을 공유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안 해도 괜찮게 잘 살고 있는데. 아니야. 그리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자기가 내 통장을 알고 싶으면 저번에도 별이 학비 때문에 세무서에서 떼봤잖아. 내가 1년에 얼마 버는지. 그렇게 확인하면 되지. 아이고. 그렇게 확인할 거 보여주지. 더 시원해진 속풀이쇼 동치미. 궁금하시죠? 보고 싶으시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놓치지 마세요.